대통령의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이후 과잉 경호 의혹과 대구시장의 홀대 논란 등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강진으로 많은 훼손된 문화재의 보수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과잉 보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구미 한 종합병원의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해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을 기소했습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먼지 대책이 미흡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를 찬바람이 밀어내면서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경북 산간 지역과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활동하기 좋으셨죠.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의 질은 좋아졌지만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도로 어제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절반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고요. 모레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긴 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또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예고 없이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과잉 경호로 화재 진화에 지장을 줬다는 논란과 대구시장의 대통령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상처만 줬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서 불이 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10분 남짓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과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호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하기 하루 전이라 진화가 한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나 잿더미를 들춰내고 불을 끄기 위해 이런 굴착기가 드나들어야 했지만 대통령 방문을 전후해 굴착기의 진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에도 박사모 회원들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굴착기가 한참 동안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방문 1시간 전쯤 소방서를 찾아 방호복과 헬멧을 요구해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냥 안전검색상 표현하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방호복 상의하고 해요. 상의 6개. 이렇게 하고 안전 헬멧 있을게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도착 직전에는 청와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에게 소방호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 과잉 경호로 진화에 지장을 주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을 미리 알고 대형 현수막까지 준비해 박수치고 만세를 부르는 박사모 회원들.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해서요? 불렀는면 불렀는기고 뭔데요? 맞습니다. 서로 건물 치면 되는 맞아, 보험 타면 되잖아, 지금은. 지금은 보험 타면 되잖아, 몰랐는 거. 여 박수치방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청와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방문 하루 전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요청해놓고는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방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방문 당시 대책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권 시장은 대통령 홀대 논란에 휩싸여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서문시장은 화재 발생 닷새 만에 주변에 내려진 통행 통제가 해제돼 일상을 회복하려는 상인들로 분주했습니다. 11년 전 똑같은 피해를 당했던 이지구 상인들은 빠른 피해 복구를 희망하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4지구 일대를 제외한 곳곳에서 통행과 교통 통제가 해제되면서 서문시장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11년 전 화재 피해를 겪었던 이지구 상인들은 바로 옆 건물에서 다시 큰 불이 나자 예전의 악몽이 다시 생각나고 내일처럼 안타깝기만 합니다. 11년 전에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서 지금 눈물이 쭉 나고 이래가지고. 이지구 상인들은 대체상가 영업을 하는데 5달이 걸렸고 건물 재건축까지 7년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상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보면서 불필요한 소모와 논쟁을 줄이고 피해 상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와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빠른 날에 그 협의가 도출되지. 이거 계속 두드리고 앉았으면은 내년에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전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걸려야 되고. 이번만큼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상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안전벨트 치고 기존 시장은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피해 상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잊게 되더라고요. 4지구 화재 피해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서문시장 상인들. 4지구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한편 대구농협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긴급 금융 지원을 합니다. 또 피해 고객 가운데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 기한 연장을 해주고 이자와 할부 상환금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NH농협은행 대구지점 3층 교육장을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로 무상 제공하고 난방용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손돼 지난달부터 국비가 투입돼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파손된 담장기와를 전면 교체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고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돼 부실 시공도 우려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담장 피해가 발생한 경주의 한 사적지입니다. 대부분 담장 윗부분에 놓인 수퀴화만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수 작업을 하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멀쩡한 아랫부분의 기와까지 모두 드러내 폐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적지 14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세기와 구입비를 감안하면 예산이 서너 배 이상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지역 지진 피해 주택 280여 채는 돈이 없어 2달째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적지의 담장 보수 공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일부 수퀴화만 수리할 경우 아랫부분과 규격이 맞지 않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80% 정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사 이후에도 경관이라든가 보기 미관상 좀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신재 교체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보수 공사의 시기도 문제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 보수비 19억 원을 10월 초 경주시에 배정했는데 길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동절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부실 시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2년 전 대구 문화방송이 병원에서 숨진 22개월 된 아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료사고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에 나서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 증세로 입원한 생후 22개월 된 아기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과실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유족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주치의와 전공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까지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주치의 A 교수는 환자의 방사선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 교수는 입원을 시켜놓고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맡은 2년차 전공인 C씨도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고, 간호사 D씨도 의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인 활력 징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뒤늦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아기에게 적절치 않은 약품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엑셀 확인했다든가, 증찰력증 확인했다든가, 더 빨리 환자한테 다가가서 치료를 했다면은 환자가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아기 부모는 가해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2014년 그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재 당시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고 해명했던 해당 병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를 동원한 검찰이 의사 3명 등 4명을 기소함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날아다니는 먼지 대책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작물이 먼지에 노출돼 있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4,500여 가구가 들어설 포항시 장성동 침촌지구. 무성하던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39만 제곱미터의 민둥산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날리는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덥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뒤쪽에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라와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도시개발조합은 도로와 접한 곳에만 일부 비산 방진막을 설치했을 뿐 다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과 인접한 양덕 정수장 쪽으로는 사업장 먼지가 그대로 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터 정비 기간만 1년 6개월, 아파트 공사까지 감안하면 4년 정도 포항 시민 식수의 절반을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이 비산 먼지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시공사와 또 우리 설계 감리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장. 이곳 역시 26만 제곱미터의 산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대학과 우회 도로와 인접한 곳인데도 공사장 어디에도 방진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벌목이 시작됐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쪽에서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서 못 쳤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올 들어 포항시와 경주시가 고발한 비산먼지 사업장은 10곳, 개선 명령을 내린 곳은 50여 곳. 사업주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로 주민들은 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대구시가 3조 원 넘게 확보를 했고 경상북도도 11조 원 이상을 반영시켰습니다. 올해보다는 줄었지만 최순실 정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3조 1,584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8년 연속 3조 원대 이상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원안대로 639억 원이 투자되고 전기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3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서에서 안심까지 대구 순환고속도로에 1,000억 원,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600억 원 등 인프라 사업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삭감을 요구했던 예산 9개 중 30억 원이 깎인 영남 청소년 디딤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증액됐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중장기 대형 사업 3건이 모두 국비를 배정받아 앞으로 3, 4년간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은 신청 금액의 0.5%만 확보했고 첨단의료 복합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필요 경비의 30%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액 의견을 지나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증액보다도 어떤 감액을 방어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버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경상북도도 올해보다 2,800억 원 정도 줄긴 했지만 3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도청 연결도로와 R&D 지역전략 산업 등 국회가 삭감을 요구했던 5개 사업에서 4,868억 원을 지켰지만 구미 새마을 테마파크와 경산 재활병원 건립 예산 등은 감액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최대 보리 재배지인 영덕에 보조금으로 지은 보리 가공시설이 부도가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보조금 정책도 문제지만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 3대 평야 중 하나인 영해평야.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300여 헥타의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영해평야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인데다 동해에서 미네랄이 함유된 해풍이 불어 우리나라에서 보리 재배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경북에서 보리 재배 규모는 최대지만 수확해도 판매할 곳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 보조금 8억 원 등 10억 원을 들여 지은 친환경 보리 가공시설은 전기료도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농민들은 외지 도매상에게 헐값에 보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4만 8천원까지 갔는데 요즘은 3만 9천 원이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못 팔고 재난 데가 있었어요. 영덕군은 지어만 놓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수매 자금을 무이자로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그걸 도정했을 경우에 판매는 농협에서. 요즘 보리는 주식인 쌀보다 비쌉니다. 20kg 한 포대의 보리는 5만 원으로 3만 8천 원까지 떨어진 쌀에 비해 31% 높습니다. 보리를 푸대접하는 영덕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지역 농협이 종자와 비료를 대주고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농가 소득을 올려주고 특산물인 찰보리빵 원료로 공급하면서 보리에 관한 한 경쟁력을 선점했습니다. 팔로도 우리 농협에서 전량 다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중요한 게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까지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줍니다. 재배 면적에 비해 판로 확보나 특산품 개발에 소홀한 영덕군의 농업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9월과 10월 2달 동안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피해 응답률이 0.2%로 전국 평균 0.8%보다 낮았습니다. 피해 응답률이 0%인 학교는 250여 개로 올해 1학기보다 46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5.7, 신체 폭행이 11.5%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도 대구 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입학료와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년째 동결하는 것으로 일반기 고등학교의 분기별 수업료는 자치구 지역 35만 100원이고 읍지역은 약 26만 원, 면지역은 약 21만 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치구 지역 35만 100원, 면지역은 15만 9천 원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으로 공립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 지역에서 행사를 집중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일 당초 교육청과 가까운 안동에서 열 예정이던 제6차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를 경주 더케이 호텔로 장소를 옮겨 개최했고 내일 법제심의위원회도 경주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주 지역의 관광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각종 행사를 경주에서 열 방침입니다.
영남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에 변종국 교수와 서길수 교수, 서상곤 교수 등 3명이 뽑혔습니다. 영남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후보 13명 가운데 대학 운영 계획 심사와 면접을 거쳐 3명으로 압축했다며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총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활동하기 좋으셨죠.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기의 질은 깨끗해졌지만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 7도 선에 머물면서 하루 만에 기온이 절반가량 떨어지면서 오늘은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현재 기온 2도로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낮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문경의 기온은 영하 1도, 상주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5도에 머물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0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기온 8도로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절기 대설인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평년 기온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